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위험물의 성상 및 취급 이제 할 차례인데요. 자, 이제 한마디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볼 차례인데요. 자, 우리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당연히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필기 때 이제 봤었던 그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안 나옵니다. 자, 당연히 필기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지정 수량과 위험 등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각 유별 공통 성질, 자, 공통적인 수화 방법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물질 개별적인 세세한 특성까지 암기한다기보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실기는 뭐가 중요하죠?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보셨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그냥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아니면 어떠한 물질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자, 물과 만났을 때 반응식을 쓰시오, 물과 만났을 때 생성되는 그런 가스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반응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고 그냥 반응식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화학적인 이 원리와 결합되는 이러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질에 대한 특성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바로바로 이제 대부분 다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반응식 위주로, 반응식도 전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부터 1부터 10까지 전부 다는 이제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1류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류 위험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산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이 말만 잘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어떠한 특성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1류 위험물은 일단 고체입니다. 고체이고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킵니다. 자기가 산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산화한다.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켜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말인 즉슨 산소를 주는 거거든요. 이 물질에는 전부 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기가 어떻게 된다? 자기가 분해를 하던 어떤 반응을 하던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가연물한테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산소를 준다, 연소를 도와준다, 조연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원조한다가 도와준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연소를 도와준다, 그 소리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게 1류 위험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는 타요, 안 타요? 자기 자신은 안 타요. 자기 자신은 불연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안 타는데 남 타는 거를 되게 잘 도와주기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가 된 거고요.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면, 자, 1류 위험물이 없는 상태에서 자, 잘 타는 물질을 연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활활활 잘 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류 위험물을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타는 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거의 폭탄 터지듯이 폭죽 이런 것처럼 빵빵빵 터지듯이 타거든요. 그래서 잘 타는 2류 위험물을 자, 그냥 태우면 탈 거예요. 거기다가 1류 위험물을 조금 섞으면 성냥처럼 타긴 타는데 팍 하고서 타잖아요. 많이 섞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불꽃놀이 다들 해보셨죠? 그 불꽃놀이처럼 어떻게 탑니까? 생 난리를 치면서 타죠. 팡 타고 뻥뻥 터지고 이렇게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류 위험물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요. 자, 한번 보면 이 염소산 들어간 애들, 염소산에 어떠한 염류가 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암모늄이 붙은 그러한 물질들이고요. 자, 염소산 염류를 기준으로 해갖고 아염소산, 과염소산, 무기과산화물. 자, 그래서 아염과물하고도 하고 염물하고도 합니다. 50kg의 지정 수량을 갖고 있고 1등급의 위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질아. 자, 그래서 그냥 브라질 이렇게 암기해도 좀 편해요. 자, 300kg의 지정 수량을 갖고 있고, 자,
2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과다. 많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제일 많은 양, 위험물 전체로 봤을 때 킬로그램 기준 제일 많아요. 1000kg의 지정 수량을 갖고 있고 3등급 의 지정 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물질에 자, 여기 크로뮴, 삼산화크로뮴이 나오거든요. 크로뮴의 산화물이 이제 잘 나오고, 굳이 여기서 또 보자면 자, 이거 나옵니다. 염소와 아이소, 자, 시아누르산, 뭐 시아누르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인류 위험물인지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뭐 차염소산, 여기서 산소 하나 더 없는 애, 그런 것들 그냥 어디로 본다? 그냥 인류 위험물에 속하는지만 잘 보면 되고요. 자, 실기에서는 인류 위험물의 정의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고체입니다. 고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체. 근데 여기 되게 말이 이제 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자, 고체인데, 자,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띄어요. 그래서 자, 고체를 가열하거나 압력이 낮아지면 액체가 되고, 더 온도가 올라가거나 더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고체라고 하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압력에서 고체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따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구멍 뚫어놓고선 이 온도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봅니다. 자, 고체인데, 자, 액체입니다. 언제 액체? 1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인 것. 자, 그리고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자, 이때, 자, 는 이제 이거를 이제 빼고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체인데 1기압 20도씨에서 기차인 것. 그냥 기체인 것. 한마디로 뭐냐면 1기압 20도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를 뺀 1기압 20도씨에서 뭐 고체인 상태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20도씨를 상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압 상온에서 고체일 때 우리가 그냥 고체라고 부른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온도, 이 기압에서 액체이거나 기체인 애들은 어디로? 인류 위험물에 속하지 못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성질, 산화력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거는 뭘로 해요? 예, 소방청에서 고시한 시험이 있겠죠. 이런 실험을 통해 갖고 얘가 산화력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너 위험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공통적인 성질 한번 볼게요. 뭐 다 이야기했던 건데요. 자신은 불연성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조연성. 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약간 외부 요인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반응성이 되게 세요. 자, 여러 가지 세상에는 화학 물질이 있고요. 안정한 화학 물질이 있고 좀 불안정한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어쨌든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좀 충격이 약한 거예요. 물 같은 경우에 때려도 분해되지가 않잖아요. 소금 같은 경우에 때려도 뭐 깨질 뿐, 뭐 탕탕 쳐도 이렇게 어떠한 반응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인류 위험물들은 가만히 냅두면 그냥 자기 채로 있는데, 자기 몸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뭐 가열한다던가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 자, 가열, 충격, 마찰이거든요. 열을 가해요. 아니면 때려요. 마찰을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이 물질도 자기 화학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분해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산소를 방출하는 그러한 성질을 내요. 그래서 그 분해된 산소가 연소를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연물과 혼합 시 자, 연소 폭발 위험이 증가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물로 불 끄면 되고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만나서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마른 모래 혹은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질 들어가죠. 자, 우리가 이제 반응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중간 그 물질 반응식 들어갈 때마다 추가적으로 설명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 주기율표상 1쪽 있잖아요. 리튬, 자, 이제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자, 플러스 1가 양이온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플러스로 쓰거든요, 반응할 때. 왜냐면 최외곽에 우리 화학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최외곽에 전자 하나만 갖고 있어요. 뭐 리튬이라고 하고
전부 다 이제 끝이라고 합시다. 그냥 전자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 하나를 내보내면 편해요. 내보내면 편합니다. 그래서 자, 염소같이 얘는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되거든요. 최외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면 안정한 화합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에 전자가 6개 있습니다. 다 확대했던 내용인데, 그럼 어쨌든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리튬이랑 만난다고 했을 때 합이 8개가 돼야지 안정된 물질이거든요. 그럼 칼륨 몇 개 와야 돼요? 하나짜리니까 하나 오고 하나 더 와야 되죠. 그래서 K2O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랑 만나면 그냥 KCl을 만들면 안정한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 2족에 그냥 자, 뭐 칼슘, 마그네슘만 잘 보면 돼요. 얘는 플러스 2가를 띱니다. 얘는 뭐냐면 칼슘 같은 경우에 최외곽에 전자가 2개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 2개가 나가버리면 편하잖아요. 자, 4개를 기준해갖고 4개보다 적으면 나가면 편하고 4개보다 많으면 받으면 편한 그런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탄수랑 붙어버리면 2개 내보내면 되고 2개 받으면 되죠. 그럼 1대1로 만나면 되죠. CaO가 안정된 산화물의 형태가 되고요. Ca랑 Cl이 만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 2개 내보내야 되는데 난 하나만 들어오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Cl이 2개 와야지. 여기 하나 붙고 Cl이 여기 하나 붙고 안정된 물질을 만들겠죠. 그래서 자, 플러스 2가짜리가 마이너스 1가랑 만나게 되면 CaCl2를 만들어야지 안정된 화합물을 만들거든요. 합이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그게 이제 반응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돼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죠. 그리고 반응식 하나 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뭐 어디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숨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물질 볼게요. 아염소산 나트륨. 자, 염소산은 HClO3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소산이라고 해요. 뒤에 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H 자리 대신에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걸 염류라고 하잖아요. 자, HClO2 탄소가 하나 없어요. 기하할 때 아예요. 뭐 굶주리다 할 때 아염소산. 탄소가 하나 많아요. HClO4 과염소산이라고 합니다. 별개로 하나 더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HClO를 차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육류 위험물이고 얘네들은 전부 다 액체거든요. 여기에 H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 H 빼고선 전부 다 이 자리에 자, 칼륨 혹은 나트륨 혹은 암모늄이 들어와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여기에 칼륨이 붙으면 아염소산 칼륨, 얘네에 들어오면 아염소산 나트륨, 여기에 들어가면 과염소산 칼륨, 이게 들어가면 과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물질들 다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고, 자, 명칭을 보면 반대로 화학식을 쓸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읽는 법과 이제 실기에서는 자, 화학식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물질명을 보고선 화학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 명칭을 쓰시오라고 하면 명칭을 쓰면 되고, 문제에서 꼭 화학식을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명칭 쓰면 틀려요. 무조건 화학식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 여기 있는 애들 여기까지 어떻게 읽고 쓰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러한 법칙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ClO2 아염소산이네. 뭐가 붙어있지? NA가 붙어있지? 아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이제 이 물질 같은 경우에 반응식을 막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자, 산과 반응하게 되면 뭐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킨다 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응식 엄청나게 막 암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다른 거 필수 반응식 암기할 거 있거든요. 그거 암기한 다음에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다음에 염소산 칼륨 볼게요. 이제
자, 분해 온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400도씨에서 분해하고 분자량은 계산하면 되죠. K가 39 암기해야 되고 CL이 35.5입니다. 산소가 16인데 이거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면 48 나오거든요. 다 더하면 120.5 나옵니다. 자, 산과 반응하여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건 시키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분해 반응식.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 분해를 해요. KCl53가 자 분해하게 되면 산소와 염화칼륨이 분해가 돼 버리거든요. KCl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소는 O2입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생성 물질은 전부 다 정리가 됐고요. 반응식에서 중요한 게 뭐죠? 이 개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개수가 항상 같아야 돼요. 그 작업을 꼭 해줘야 되는데, 자, K랑 Cl 같죠? 산소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안 맞을 때 홀수에 있는 부분 개수를 2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짝수인,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맞춰주면 돼요. 자, KCl 2개 나왔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2개 해주고 산소가 2, 3, 6입니다. 여기도 6개가 나와야 돼요. 얼마? 3, 2, 6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반응식은 항상 이렇게 양쪽에 있는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염소산 칼륨 잘 나오거든요. 반응식도 이렇게 이제 분해 반응식 잘 나오게 되고, 자, 이때 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MnO2.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염소산 칼륨에 이산화 망간을 가하면 어떠한 물질이 생성되는지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MnO2 이산화 망간이지는 정촉매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그냥 분해 반응식 적으라는 소리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응식 그냥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MnO2 안 들어가요. 그냥 얘는 여기다가, 자, MnO2는 쓰고 싶으면 굳이 그냥 촉매 역할을 했다. 이렇게 화살표 아래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반응에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촉매는 하는 역할이 뭐죠?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반응식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반응식에 이거 막 화살표 이거 뭐냐? 화살표 올라가는 거는 기체를 의미하는 거고, 저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반응식 때 전부 다 한번 볼게요. 이제 자, H2 이거 기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가끔씩. G 이거 가스의 약자예요. 가스가, 자, 기체를 영어로 하면 가스잖아요. 이것도 기체라는 소리고요. 그럼 이것도 나옵니다. H2O 이거 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L 이거 리퀴드의 약자예요. 액체라는 소리예요. 그냥 이런 것들 NaCl S라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별 의미가 아니고요. 솔리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고체라는 소리입니다. N의 액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 그냥 안 적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염소산 칼륨의 반응식이 중요하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염소산 암모늄. 자, 이 물질 같은 경우에도 분해 반응식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조회성 일단 특징 하나만 볼게요. 자, 저 물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조금 특이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질소와 염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고 물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 이 물질 같은 경우에 질소랑 염소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기체는, 자, 기체는 분자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N2 형태로 떨어집니다. 무조건. N도 2, Cl도 2.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안 맞잖아요. 여기 하나씩밖에 없는데 2개가 나오게 되면 두 문자가 분해를 해야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H가 8개 남아있고 산소가 6개 남아있죠. 2개가 만나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몇 개밖에 못 나와요. 4개만 나오면 수소 다 써서 끝나버리죠. 그런데 산소는 몇 개밖에, 4개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산소 하나 더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질소 빠지고 염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안 했는데 염소산 나트륨 안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칼륨이 들어간 물질과
나트륨이 들어가는 물질의 반응식은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만 암기하면 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 염소산 칼륨과 똑같습니다. NaClO3, 아니 O3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NaCl과 O2로 분해해주고 여기 2개, 3개, 2개 나오면 똑같거든요. 뒤에 나오는 모든 물질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로만 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반응식 이게 암기한다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아염소산 염료들, 염소산 염료들, 얘네들 자 뭐가 나오죠? 얘네들 산과 반응하게 되면 자 유독가스인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데 그 옆에 뭐가 나오죠? 그 옆에 H2O2 과산화수소가 나온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는 점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염소산 염료 한번 볼게요. 과염소산 칼륨 되게 쉬워요. 일단 어디에 녹고 어디에 녹지 않는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 다 안 녹아요. 그럼 얘는 녹아요. 반응식 되게 쉽거든요. KClO4 KCl과 자, 인력 위험물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산소가 나와야 되죠. 산소가 나오게 되려면 산소의 화학식은 O2입니다. 써주면 반응물 생성물 끝나요. KCl, KCl 하나. 산소가 이렇게 4개 있었잖아요. 오른쪽에도 4개 나와야 되거든요. 2개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되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반응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황산과의 반응식까지 굳이 여기까지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분해 온도에도 400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 반응식 따로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암기할 필요 없죠. 이거에 뭘로? NA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염소산 나트륨의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과염소산 암모늄 한번 볼게요. 뭐 원리는 다 똑같아요. 과염소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도 자 NaH4 ClO4 아닌가요? 이거 분해하게 되면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거든요. 질소 염소가 분해가 됩니다. N2 플러스 Cl2.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2개가 있어야겠죠. 이번에는 볼게요. H도 8개, 산소도 8개입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데 몇 개 나와요? 똑같이 4개가 나오게 되면 이거 다 쓰고 4개밖에 안 썼죠. 그래서 2개의 O2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생성물은 같은데 이 개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항상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자, 이 반응식 중점을 할 거고요. 또 이거 한번 볼게요.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앞에서 선생님 어떤 책 보니까 염소산 칼륨 분해 반응식 자 KClO3 이거 분해했을 때 KCl과 산소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3개, 2개 맞춰주기 위해서 1.5 혹은 뭐 2분의 3 O2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반응식은 원래 정수가 기본입니다. 자, 은 정수가 기본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뭐 화학의 원리고요. 물론 계산할 때 숫자가 이제 앞에 있는 개수가 작아지면 편하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화학을 전공했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냥 반응물, 생성물 예를 들어서 함물 기준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더 빠르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기도 많이 두드려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볼까요? 자,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 아닌가요? O2. 산소가 지 역할을 하려고 하면 O2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자, 1은 돼요. 1, O2. 근데 0.52 볼게요. 자, O2가 반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안 쪼개지는데 저거를 반으로 쪼개서 0.5몰만 한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원래 반응식은 정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이 어려우면 이 소수가 나오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자, 소수를 없애주면 되거든요. 그럼 전체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여기다 2 들어가고 여기 2 들어가고 여기에 3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답이 되는 거나 오답이 되는 거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소수로 해도 되긴 돼요. 뭐 소수로 했을 때 오답으로 안 되긴 했으나 자, 원칙상 이게 맞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어떤 이제 채점관이 나는 원칙으로 할래 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 틀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책에는 전부 다 이제 소수로 안 나왔습니다. 소수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뭐 이거 더 간단해 보인다고 이렇게 해도 틀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괜히 불안 요소는 안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저 참 이제 수업하면서 이 반응식 이 개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래요. 항상 정수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 원칙으로 삼으세요. 혹시나 계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계산 문제 풀이 과정에서 자, 반응식을 쓰겠죠. 그때는 소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반응식을 쓰고 계산하시오라고 할 때 반응식을 쓰라고 했죠. 그때는 꼭 정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하고 괜히 그거 잘못했다가 틀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염소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 하나만 더 보면요. 자, 이 물질 같은 경우에 분해 온도가 되게 낮아요. 130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뭐 온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가끔씩 이제 출제자 분들이 문제 어렵게 낼 때 분해 온도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류 위험물 중에서 분해 온도 낮은 걸로 물어볼 수 있고 이거는 폭약이나 성냥의 원료로 쓰인다라는 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냥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로서 인류 위험물로서 그 물질 130도의 분해 온도를 갖고 있고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라고 이렇게 좀 돌아서 그 물질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힌트를 준 다음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냥 같은 경우에 이류 위험물인 정린 빨갛잖아요. 그 이류 위험물인 정린에다가 이걸 섞어갖고 붙인 물질이거든요. 나무에 붙여놓고 그걸 칙하면 불을 붙죠. 그러한 물질입니다. 인류 위험물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무기과산화물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